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발짝은 관두고 반발짝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을 뺀 나머지 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오늘 아침에 개헌연대를 구축을 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권력구조 타협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한국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개헌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개헌연대가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정당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 뭐, 최선을 다 해봐야죠. 그래요? 뭐, 양당이 이 개헌 문제조차도 진영 논리로 다루니까. 네. 개헌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움직인 거고요. 네. 그런데 또 각각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 상당한 접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처럼, 네. 일단 뭐 전투부터 해보는 오랜 이 대결 정치의 풍속 때문에, 풍속 때문에, 네. 지금 뭐 개헌 자체의 쟁점도 쟁점이지만은, 네. 국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여러 현안이 한 발짝 이 무섭게 이렇게 부딪히니까 예. 저희가 그 틈을 비집고 어쨌든 이게 30년 만의 개헌이고 또 촛불 시민들의 그 동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원샷으로 한번 그 타협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왔잖아요. 여기에서도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네. 뭐 헌정특위가 오랫동안 논의는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뭐 아무리 오래 논의를 해도 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1시간 만에 아주 다른 결정을 하는 데가 국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대통령 그 안이 발의된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양당이 권력구조 문제를 가지고 한 발짝도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쟁점의 접근이 이루어지면 네. 그러면 나머지 사안들은 오히려 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요구한 내용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민주당에게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권력구조 타협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전에 정의당에서 네. 이 총리 추천제 정도는 한번 그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입장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되나요? 예. 아니 뭐 그 꼭 총리 추천제가 아니라도 네. 어쨌든 이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대통령까지 합의해야 되고 네. 국민 통합안이 아니고서는 성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여당은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될 입장에서 네. 대통령안을 가지고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 국회 주도 개헌을 실현시키려면 여당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네. 타협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예시로 제가 이제 총리 추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금 대결 국면에 있지만은 네. 여권에서도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총리 추천제 정도의 방안은 받을 여지도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큰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으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예.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 말고 네. 하겠다고는 하는 겁니다. 국민 대표성 강화하겠다. 근데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
세부적인 안을 네.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783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정의당의 총리 추천제는 한국당의 총리 추천제와 다름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당은 총리 선출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야기한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장관도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과 같은데 네. 그 총리를 여당이 다수파일 때는 여당 단독으로 네. 또 여당이 소수파일 때는 여당이 중심이 된 다수연합이 추천해서 임명하자는 겁니다. 그 저희가 일주일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문제도 네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원식 네네.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면 막 그럼 지금의 그 국회 의석 구조에 만약에 총리 추천제를 적용을 한다면 대통령 문재인의 총리 홍준표 체제가 될 텐데 상상을 해봐라. 이게 국정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좀 억지 논리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신 거죠. 네네.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홍준표 총리를 임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은 곧 거부권과 또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구성은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총리 추천이 하나의 예시로서 이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타협안이 이 총리 네네. 추천제 말고 좀 다른 측면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타협안이 모색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여권에서는 네. 지금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자. 네. 입법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이제 총리 문제는 건드리지 말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기조죠. 예.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총리 선출제 문제가 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 선출제와 선거제도 문제에 더해서 네. 4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 이제 입장도 같이 일괄 협의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러 방안들도 분권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또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국민 기본권에서 그 국민 소환제라든지 발안제도 있고요. 네. 또 지방 분권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총리 그러니까 정부 구성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뭔가 조정되지 않으면 네. 나머지 논의가 다 무의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 문제를 좀 최대한 좁혀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웃라인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제도가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예. 국민들이 내각 책임제는 선호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대통령제와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분권 방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4년 연임제만 가지고는 그동안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여권에서도 이 분권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접점이 찾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한국당에 대한 요구사항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약한 국회라고 봐요.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권위주의 시절을 보내면서 네. 이 독재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만 유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발육을 저지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개개인은 힘이 센데 네. 국회는 매우 약해요. 어허. 국회가 약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국회의원들 제 밥그릇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한테 뭘 더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의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특권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유능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국회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네.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국회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첫 번째가 국회 개혁의 첫 번째가 국회 구성을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관련해서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 네.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쟁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연동형이라는 거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자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비례대표 숫자 갖고는 연동형의 취지가 살려지기 어려우니까 네네.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가져갈 경우에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 거고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주장, 뭐 의원님도 같은 견해신 거죠? 뭐 저희 입장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출됐던 안 중에 네.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예. 네, 도심 지역은 중대 선거구제로 해서 거기서 지역구 숫자를 좀 줄여서 비례를 네. 늘리는 방안도 네. 이제 제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들께 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이제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은 것은 특권은 줄이고 정수는 늘려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비도 줄이고 특권도 줄이고 또 일은 많아지고 하면 권력도 갖고 또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안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이제 국회를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개혁의 방안으로 한 거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여쭤봤던 이 모든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혈맥을 뚫어야 되는데 네네.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가 불거진 상태여서요.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그 정의당이 당론으로 김기식 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라고 정한 건 저도 봤는데 오늘 오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청와대에서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그 행적이 문제가 있는 건지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얼핏 지금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우리 김기식 원장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네. 정의당은 대대적인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융개혁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제기되는 의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한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상태로 금감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관행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설사 관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청렴사회로 나가자고 하고 또 개혁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과거 청산해야 될 관행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보니까 이제 중앙선관위원회 의뢰를 해서 평균 이하의 도덕성인지를 가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금감원장은 평균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과거의 그 낡은 그런 관행은 용인될 것이 아니라 청산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저희 정의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의원님? 네, 저희는 뭐 청와대
이전에 네. 당사자가 예. 결자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발짝은 관두고 반발짝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을 뺀 나머지 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오늘 아침에 개헌연대를 구축을 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권력구조 타협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한국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개헌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개헌연대가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정당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 뭐 최선을 다 해봐야죠. 그래요. 뭐 양당이 이 개헌 문제조차도 진영 논리로 다루니까 네. 개헌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움직인 거고요. 네. 그런데 또 각각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 상당한 접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처럼 네. 일단 뭐 전투부터 해보는 오랜 이 대결 정치의 풍속 때문에, 풍속 때문에 네. 지금 뭐 개헌 자체의 쟁점도 쟁점이지만은 네. 국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여러 현안이 한 발짝 이 무섭게 이렇게 부딪히니까 예. 저희가 그 틈을 비집고 어쨌든 이게 30년 만의 개헌이고 또 촛불 시민들의 그 동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원샷으로 한번 그 타협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왔잖아요. 여기에서도 뭐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네. 헌정특위가 오랫동안 논의는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뭐 아무리 오래 논의를 해도 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1시간 만에 아주 다른 결정을 하는 데가 국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대통령 그 안이 발의된 이후에 네. 처음으로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양당이 권력구조 문제를 가지고 한 발짝도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쟁점의 접근이 이루어지면 다수연합이 추천해서 임명하자는 겁니다. 그 저희가 일주일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문제도 네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원식 원내대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면 막 그럼 지금의 그 국회 의석 구조에 만약에 총리 추천제를 적용을 한다면 대통령 문재인의 총리 홍준표 체제가 될 텐데 상상을 해봐라. 이게 국정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좀 억지 논의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신 거죠. 네네.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홍준표 총리를 임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은 곧 거부권과도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구성은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총리 추천이 하나의 예시로서 이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타협안이 이 총리 네네. 추천제 말고 좀 다른 측면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타협안이 모색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여권에서는 네. 지금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자. 네. 입법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이제 총리 문제는 건드리지 말고 이게 이제 정도의 방안은 받을 여지도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선거제도 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큰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으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예.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예. 수상적인 얘기 말고 네. 지금 뭐 하겠다고는 하는 겁니다. 국민 대표성 강화하겠다. 근데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 세부적인 안을 네.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783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정의당의 총리 추천제는 한국당의 총리 추천제와 다름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당은 총리 선출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야기한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장관도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과 같은데 네. 그 총리를 여당이 다수파일 때는 여당 단독으로 네. 또 여당이 소수파일 때는 여당이 중심이 된 네. 그러면 나머지 사안들은 오히려 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요구한 내용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민주당에게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권력구조 타협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전에 정의당에서 네. 이 총리 추천제 정도는 한번 그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입장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예. 아니 뭐 그 꼭 총리 추천제가 아니라도 네. 어쨌든 이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대통령까지 합의해야 되고 네. 국민 통합안이 아니고서는 성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여당은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될 입장에서 네. 대통령안을 가지고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 국회 주도 개헌을 실현시키려면 여당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네. 타협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예시로 제가 이제 총리 추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금 대결 국면에 있지만은 네. 여권에서도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총리 추천제